안녕하세요, 홈스쿨 데디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야외 촬영.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IQ 검사 아시죠? 지능지수 검사. 어떤 계기로 시작됐을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부적격 학생들을 속아내기 위해서. 2번, 머리가 똑똑한 학생들을 일찌감치 발굴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난 동영상을 통해서 미국에 사는 대치동 엄마 에이미 추와의 이야기를 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재능을 개발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노력을 하는 거라고요. 비유해보면 자전거의 앞바퀴 그리고 뒷바퀴랑 비슷하죠. 앞바퀴가 방향을 잡아주면 이제 뒷바퀴가 추진력을 내는 것처럼 자녀 교육에서도 재능을 찾아서 우리 자녀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 성과를 내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의 지능은 또는 재능은 어떻게 발굴할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EBS 다큐멘터리 아이의 사생활을 참조해서 다중지능 개념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능검사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흔히 IQ라고 하죠. Intelligence Quotient, 지능 지수에 해당하는데 이건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04년 프랑스 정부는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학생들을 찾아내서 별도 관리하겠다고 작정을 했죠. 그래서 알프레드 비넷 그리고 테오도르 사이먼에게 지능을 검사하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능 검사, IQ 검사에서는 주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그리고 기억력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교육학자, 심리학자들은 이 IQ 검사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죠. 이게 정확하냐, 이것뿐이냐 라고요. 신경과학 분야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뇌의 여러 분야가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점점 지능의 종류도 여러 가지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죠. 1983년 하버드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8가지 지능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다중지능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지능, 그러니까 말을 읽고 쓰고 자신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지능을 말하죠. 두 번째는 수학 논리지능입니다. 명제, 또 계산, 논리적 사고를 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공간지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도형, 그림, 지도 등을 이해하고 만드는 능력이 탁월한 걸 말하고요. 신체 운동지능, 이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주변 상황 안에서 자기 몸을 제대로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음악지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박자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죠. 또 자연지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능력, 또 자기 성찰 지능이라는 건 있는데요. 이거는 내 심리 상태의 정서는 어떤 건지 이해하는 거죠. 또 인간 친화 지능, 이건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합니다. IQ 검사는 학교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내기 위한 검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소수의 승자 그리고 다수의 패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면 다중지능 검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찾아내기 위한 검사고요. 이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자기 개성대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길 수 있죠. 천재 해커 이두희. 서울대 해킹 사건으로 유명해진 그는 단지 해커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서울대학교 강의평가 시스템, 드림 컨설턴트 등을 개발하고 운영해온 창의적이고 뛰어난 개발자이기도 하다. 이두희 씨는요. 네. 강점과 약점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되게 심해요. 네. 논리 수학은 100인데 인간 친화는 4예요.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참 드문데. 네, 자연 친화는 99인데 음악이 5예요. 논리 수학과 자연 친화 지능이 매우 높고 공간, 신체 운동, 자기 성찰 지능도 평균 이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인간 친화, 음악 지능은 평균 이하. 이두희 씨는 강점, 약점이 극과 극이네요. 대중음악 데뷔는 1992년도 19살 때 데뷔를 했고요. 지금 발표된 곡,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이 한
700억 정도 될 텐데 인상 너무 좋으세요. 네, 제가요?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인상 좋으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세 분 중에 처음이잖아요. 이분은 인간 친화 적성이 높아요. 인간 친화, 자기 성찰, 음악 지능에서 상위 1% 수준의 강점을 보이는 윤일상.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의 재능을 발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아이의 사생활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질문지를 이용해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에 이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중지능 검사라는 걸 검색해서 거기에 있는 자료 또는 검사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과 함께 같이 써야 되는 세 번째 방법은 부모님이 자녀를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찾아내는 거죠. 자, 퀴즈로 돌아가서 한번 풀어볼까요? 질문이 뭐였나요? IQ 검사, 지능 검사는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습니까? 였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을 잘 들으셨으면 이제 기억하시겠죠? 보기 1번, 우리 학생들 중에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아이들이 누군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별도 관리하기 위해서. 2번, 똑똑한 학생들을 일찌감치 발굴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답은 네, 1번입니다. IQ 검사가 이런 부적격 학생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있죠. 즉, 이 검사는 애시당초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아이들의 숨은 장점을 모두 찾아낼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IQ 검사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의 재능 또는 다중지능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해보시면 굉장히 신선한 시각을 갖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모두 보물이거든요. 제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답니다.